영숙과의 데이트 후 추스르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광수. 광수는 왜 무너졌을까요? 그가 단순히 거절당해서였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광수를 더욱더 잔인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리는 앞에서 영철에 대해서 열심히 플러팅하는 영숙. 영숙은 자기 말이 광수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숙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광수를 이런 식으로 밀어낸 걸까요? 어쩌면 이러한 영숙의 특이한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구조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화에서 영숙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에 광수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열심히 이런 식으로 지방방송하면서 자신에게 관심 있었던 광수를 매겨버린 것처럼 나는 영철에게 너에게 관심 있었어 내 생각 안 났어? 라고 하고 있죠. 반대로 영철은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래서 알아서 계획 짜와! 이러고 앉아있고 나는 어떤 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특유의 모르겠네를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한다거나 거의 영철은 막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광수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기가 박혔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같은 룸메라고 했고 좋은 형이라고 했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그걸 이런 식으로 받아먹고 내가 보는 앞에서 영철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한다? 야, 그럼 한때 당신을 좋아했던 내 마음은 뭔데? 라고 의아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영숙에 대해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진짜 라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영숙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저의 나름의 답을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정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구조적인 해석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 조금 이번 사태에 수습은 영숙이 굉장히 이상하게 해버렸지만 광수는 그냥 툭 던졌던 말이 영숙에게 있어서는 다르게 들리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숙은 광수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걸까요? 처음 이제 절벽에서 데이트 상대를 선택을 할 때 영숙이 이제 명백하게 말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거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왜 왔냐? 라고 말해요. 그러면 광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돼요. 한때는 관심이 있었지만 나도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알아볼 생각 없고 난 그냥 친구로 그냥 가겠다. 이 스탠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 두 사람 데이트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스탠스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광수가 영숙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영숙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르게 들릴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도 많이 했던 실수이기도 해요. 뭐냐면 여기까지는 광수가 덕담도 하고 어우 나 영숙이 잘 될 것 같다 까진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광수도 나한테는 이제 심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이제 영숙이 자꾸 자기를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 얘기하니까 이제 욱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말은 치명적이었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온 거거든요. 광수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좀 알 것 같았어요. 영숙님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숙이 계속 보고 있었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지금? 난 이 사람의 시선을 느낀 적이 없고 난 분명히 거절했는데 왜 이 사람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이것이 영숙이 폭주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광수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던지는 순간 영숙은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들리는 순간 영숙이 자기 모르게 핸드폰에 손을 꽉 쥐면서 하면서 이런 눈으로 쳐다봐요.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난 분명히 거절했는데? 그게 광수의 관심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한 순간부터 그거는요. 왜 거절했는데 나를 계속 쳐다봐? 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언뜻언뜻 봤는데 영철님이랑 영수님이랑 많이 대화하더라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 라고 하면 끝날 일을 그래서 그 다음에 광수가 이제 영철님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까지 순간적으로 표현이 계속 굳어져요. 뭐지? 라고 하면서 영철인 것도 맞고 뭐 경수인 것도 맞긴 한데 내가 왜 관찰당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영숙이 이제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데이트 장면에서 계속해서 영숙은요 광수에 대한 얘기 안 해요. 계속해서 나는 영철이 날 진심으로 좋아했구나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실제로 나는 이제 데이트해보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등 미세하게 광수가 자기를 안 보게끔 계속 유도하는 말을 던져요. 플러스 이후에 영숙은 이걸 쐐기를 받고 싶어요. 더 이상은 이 사람이 나를 보는 이 자체를 안 만들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영수 같으면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숙은 광수와 영철이 같은 방을 쓴다는 걸 잘 알면서 이런 식으로 광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저리 가 저리 가 나 보지 마 나 보면 안 돼. 더 이상 너 광수 너가 아예 처음부터 내 옆에 안 오거나 나를 쳐다보거나 나를 의식하는 일이 없게끔 정을 떼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영숙은요 제가 봤을 때는 영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영철은 이순이 그냥 명목상 이순이고 실제로는 저는 경수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깍두기가 된 정수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철이 나한테 야야거리는 거 나 되게 기분 안 좋았다. 못마땅하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도 영숙은 그 전에 그 미방군에서의 내용이죠. 4화 때 여자들의 네트워크 1차 네트워크가 그 열렸을 때 이때도 미묘하게 영숙은요
그 영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계속 경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나한테 말 걸어줬다. 나한테 표현해줬다. 그러니까 뭐다? 경수는 나한테 마음이 있다 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기도 하는 등. 그리고 나서 이후에 문제가 생기죠. 이때 순자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6인 네트워크가 또 열리죠. 그 여자 네트워크가 딱 열리게 되는데, 자, 이때가 이제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숙과 함께, 자, 세상의 모든 정보가 오간다. 네, 여자 네트워크. 여기서 드디어 영숙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순자야. 경수한테 마음이 있었다. 영철 얘기 안 해요. 경수의 선택지에 자신이 있었다고 말하는 정숙이라고 자막이 뜨기도 하고, 다음에 저희도 한번 데이트 한번 해봐야죠 라고 하면서, 잘 보면 영숙은 영철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요.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숙이 실제로는 영철을 굳이 대화를 걸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뭐 중간에 영철이 나를 행동을 봐줬다, 신경을 써줬다라는 말에 대해서 감동한 듯 보이지만, 광수를 데이트를 통해서 영철이 자기에게 행동을 표현해줬다는 거를 모르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행동을 표현해줬다는 거를 광수의 말을 듣기 전부터 몰랐을까요? 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광수가 이 말을 던지고 갑자기 영숙이 오버해서 영철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느냐? 그 전날 밤부터 1차 네트워크, 이때부터 실제로 계속 경수만 얘기를 해놓고는 말이죠. 이게 그 전날이거든요. 이제 광수와 영숙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가 아니라 데이트하기 전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사실은 영숙은 처음부터 경수였던 거죠. 근데 왜 굳이 오버해서 이런 식으로 영철과 대화를 할까? 저는 그것이 영숙이 계속해서 광수에게 선을 그으려고 하고, 그 선을 그는 방법이 어느 정도 너무 매몰차게 잔인할 정도로 광수를 떼어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가 애매하게 말하긴 했어요. 오해할 수 있을 법하게. 날 계속 지켜본다고 라는 말이 맴돌게끔 말이죠. 이런 방법이 맞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아니 지금 영숙이 영철한테 지금 플러팅을 했는데 그거 뭐냐?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너무 오버한다는 느낌이 든 거죠. 바로 그 다음에 정숙한테 대화할 때는 야야거리는 게 못마땅해서 해놓고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과 정말로 잘 되는 관계였다면, 이런 식으로 플러팅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면 이런 식으로 야야거리는 거를 수용을 못할까요? 수용을 했다는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있죠. 나는 서로 30기 영수하고 옥순. 영수는 이제 빙글빙글 웃으면서 네가 알아서 잘 노력을 해봐야지 빙글빙글 웃으면서 했지만, 이제 옥순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커플이 된 것처럼, 정말로 저는 영숙이 영철에게 매달릴 정도로, 실제로 저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관심이 있었다면요, 이렇게 정숙에게 말 안 할 것 같고, 그 전과 그 전후에도 경수에 대해서 말 안 할 것 같아요. 영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에 들어 라는 스탠스로 갔을 것 같고, 그것이 저는 오히려 이번 플러팅 장면이 뭔가 미세하게, 뭔가 너무 과도하다, 뭔가 어색하다라고 느낀 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정말로 영숙이 영철에게 플러팅을 한 게 맞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플러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닌지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다만 경수랑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2순위로 안전판으로 깔아둔 거고, 실제로 이것은 영숙이 경수와 대화할 때 면목상이나마 2순위는 영철입니다 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경수가 슈대 쓴다니까 좋아하기도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영숙의 이런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말하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우회를 하는 거냐. 다른 남자를 이용해서 광수가 자기를 안 보게끔 만드는 이 방식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지금 이 영숙이 폭주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한테 고맙고 미안하다 계속해서 선을 긋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계속 지켜보고 싶다는 이 말이 계속 찝찝해서 영숙이랑 이게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게 영숙이 조금 저는 과해 보인 이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숙이 한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광수가 무조건 이상한 사람이란 것도 아닙니다. 광수가 약간은 이쪽 분야에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이제 아다라고 어다는 건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영수도 그거는 걸 감안하다 하더라도 매너 있게 죄송한데 저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거나, 조금 부담스러운 대우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충분히 다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꺾어버리는 거는 좀 매너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3자를 활용해서 영철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앞에서, 특히 그리고 광수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매겨버린 거는 좀 너무 이제 과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숙이 너무 광수를 후벼판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상 그렇게 해서 영숙님과 광수님에 대한 관계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 방송을 보고 탐정님들이 그렇게 또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수가 계속 보고 있었다는 말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요, 그냥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가령 상철과 영숙, 아니면 상철과 옥순 등 서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면 상대방도 크게 부담을 안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거절한 상대가 계속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이 데이트하는 이 순간까지, 거절을 하고 난 후의 데이트 상태에서까지 이 말을 던지게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관심이 아니라 관찰당하는 느낌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탐정님과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거절을 당했지만 그 사람을 관찰해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숙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감정이 폭주하거나 갑자기 다른 남자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갑자기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서 굳이 이렇게 광수가 기분 나쁠 수 있는 다 들리게끔 얘기하는, 마치 광수가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또 두 번째로 그렇게 또 말씀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숙은 이제 정말로 광수를 떼어내려고 이렇게 했던 걸까요? 너무 이거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정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광수가 의도적으로, 영숙이 이걸 의도적으로 계산했다기보다 광수에게 나는 너의 쪽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잘 되지 않아 라는 시그널을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상당히 이제 거칠게 상대방이 표현이 된 거고, 정말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광수를 이제 설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저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암묵적으로 미묘하게 밀어내는 듯한 그 뉘앙스를 계속 풍겼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영숙이 영철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너무 단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이미 2화 때부터 미세하게 금이 가고 있었다고 보기 합니다. 2화 때 이미 경수와 맞은편에서 이런 식으로 영숙이 유심히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영철에 대해서 마음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경수를 넘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수에게 말할 수 있는, 나는 당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로하고 당신만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패를 까발리기 싫어서 영철을 이순이 안전판처럼 놓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영숙이 그렇게 경수가 마음에 들어놓고는 왜 그럼 이제 영철 앞에서 이런 식으로 오바를 했냐? 저는 첫 번째로 약간 어느 정도 광수에게 간접적인 시그널, 같은 룸메죠? 아시죠? 내 맘?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플러팅 했다는 것도 당신도 광수한테 얘기하겠죠? 라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영철과 광수 그리고 경수 사이의 꼬임판을 정리하는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리가 생각보다 잘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나름대로 이제 광수에게 간접적으로 보내는 그 시그널이 반대로 영철 입장에서는 뭐야? 라고 할 거고, 물론 이제 그 추력을 바탕으로 튕겨나가면서 경수에게 가는 핵심적인 모습이긴 했는데, 광수와의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이 행동이 오히려 이 판세를 이제 어그러뜨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영숙과 광수 데이트 장면을 단순히 영숙이 나빴다거나 광수가 불쌍했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순간은 단순히 누군가가 싫고 좋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잊어버릴 때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광수의 말 충분히 영숙에게 부담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부담을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 매개로 광수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숙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일은 연애 프로그램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호의가 부담스러울 때 그 사람을 직접 거절하지 못하고 더 차갑고 복잡한 방식으로 밀어낼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 방법이 사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꼬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번 장면의 핵심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그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이지 않았을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고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